오늘은 채수의 석가산 폭포기, 석가산 할 때 가짜예요. 돌로 만든 가짜산의 폭포에 대한 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종의 수필이고요. 자,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작가가 인공으로 돌산과 폭포를 만들게 된 과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의 흐름이 나오겠네. 그 즐거움을 기록한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글이죠. 글쓴이는 비록 자신이 만든 석가산이 진짜 자연은 아니지만 어느 절경보다 뛰어난 경치를 자랑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만든 석가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상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 후 거기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자족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취미를 계속하겠다고 밝히는 부분에서 작가의 심미적 태도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교적 이념을 강하게 반영했던 여타의 다른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작품과는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필이니까 전체를 읽고 구절 설명하기보다는 바로 구절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청어자는 평소 산수를 몹시 좋아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건드려야 될 게 있네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청어자죠. 푸른색의 텅 빈 사람이라고? 뭐야 이게? 그랬더니 청어자 대나무. 근데 이 대나무 그럼 그 의인화야? 이건 의인화가 아니고요. 작가의 호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대나무처럼 속을 맑게 비운, 그리고 그러한 겸허한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의 호를 청허자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평소 산수를 몹시 좋아했다. 산수 살짝 밑줄 치고 매스매틱 이러면 안 되죠. 자, 이거는 자연, 경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명산 중에 삼각산, 금강산, 지리산, 팔공산, 가야산, 비슬산, 황하산, 속리산 등은 모두 정상까지 올라갔다. 자, 이 산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명산들 중에 명산이죠. 여기서 말하는 삼각산은 이거는 지금의 북한산을 얘기해요. 금강산, 지리산, 그 다음에 팔공산, 그 다음에 가야산, 비슬산, 황학산, 속리산. 내 가본 산은 삼각산, 지리산, 팔공산, 속리산 정도? 정상까지 올라간 건, 그러니까 북한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봤고요. 이건 여긴 여러 번 올라갔어요, 사실은. 지리산은 대학생 때 한번 올라갔던 것 같아요. 팔공산, 이 팔공산 올라가는 건 되게 쉬워요. 지금은 그거 있잖아. 그거 끈에 매달고서 올라타는 거, 그거 뭐야. 그래.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돼요. 속리산은 가보긴 가봤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여기는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진 못했고요. 가야산은 간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비슬산, 황학산. 비슬산은 되게 유명한 산이죠. 근데 아직 못 가봤어요. 황학산은 솔직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금강산, 이거는 갈 수가 없죠. 하여튼간에 지금까지도 유명한 이 명산들을 이 작가는 정상까지 다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요 대목은 나열, 열거죠. 열거의 방식을 통해서 작가가 얼마나 자연을 좋아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 들어가 드넓은 세상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건요,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본다 라는 거예요. 천지가 크고 높고 넓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 좋은 것은 만길 높이로 솟은 기암괴석, 그 사이에 자라난 소나무와 전나무, 어른거리는 구름과 안개, 맑은 시내와 하얀 바위, 호젓한 개울과 으슥한 숲이다. 자, 여기서 이제 기암괴석, 소나무와 전나무, 그 다음에 구름과 안개, 그 다음에 맑은 시내, 하얀 바위, 그 다음에 개울, 숲,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작가가 좋아하는 산수들이죠. 모두 세속을 걱정을 깨끗이 씻어내고 뭐 했어요? 그렇죠. 의지와 기계를 키우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나는 산수 구경을 좋아해요. 자, 결국은 이 작가가 자연을 즐겨 찾는 이유는 의지와 기계를 충분히 키우기 위해서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작가는 산수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사방을 유람하는 선비와 승려를 만나 산수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몹시 즐거워서 묻고 답판을 하고 입에 침이 줄줄 흐릅니다. 입에 침이 줄줄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흥분했다. 너무너무 열중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벽이 있다고 비웃었다. 저건 벽이에요. 병이야 병. 못 고쳐. 이런 거예요. 무엇이? 사연을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늙음하게 다리가 힘이 빠져 잘 걷지 못하게 되자 어쩔 수가 없어 부득이 누워서 유람해. 누워서 유람한다는 건요, 침대 들고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대면 1년에 앉아가지고 하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예요? 산수화를 모읍니다. 그래서 고금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린 산수화를 모아서 벽에 걸어놓고 보았다. 가서 구경하고 싶은 마음, 직접 찾아가고 싶은 마음에 약간 위안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네, 그죠? 정교하고 강건한 필력과 가물가물한 풍경을 건졌을 뿐, 이 정도는 해결이 가능해. 그런데 생동하고 핍진한 실물과 아주 비슷한 형상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마음속으로 늘 안타까웠다. 한마디로 요게 한계죠. 그래서 작가는 석가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동감과 사실감을 맛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 될 것이고요. 산수를 찾아 경치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였으나 열로 나이가 많아 산수화를 경치 구경으로 대신한 작가의 모습, 상황이죠. 남산에 있는 내 별장에는, 여기서 말하는 남산이라고 하는 건 서울에 있는 남산이 아니라 전라도에 있는 별장을 얘기합니다. 남쪽 담장 바깥 바위 틈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맛이 달고 시원하였다. 와, 이 샘물이 기가 막힌 거야. 오, 그래? 이 샘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마루 앞에서 무엇을 파고 연못을 파고 그 다음에 뭐 했어? 연꽃을 심고 이런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동쪽에 흐르게 하는, 땅 아래로 물을 끌어와서 흐르게 하는 폭포까지 만듭니다. 왜? 그렇죠. 샘물이 흘러나왔는데 맛이 달고 시원해. 이 샘물이 없었다면은 작가는 석가산을 만들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석가산을 만들면서 일단 뭐부터 해요? 그렇죠. 못을 파요. 못을 파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연꽃을 심어요. 연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을 만들고 난 다음에 소나무와 삼나무를 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는 석가산 폭포를 만드는 과정이죠. 자, 또 샘물이 나오는 바위 틈을 계산하니 지면에서 석자 정도 높았다. 이때 한 자는 약 30cm예요. 그러니까 석자 그러면 곱하기 3이니까 몇 cm? 90cm. 한 1m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1m 정도가 높아. 그래서 연못 동쪽으로 흐르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자, 폭포가 되는 거죠. 이 폭포를 만드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나무를 잘라서 구부린 다음 땅속에 묻어 대나무 통으로 물이 들어가게 만드니 그 물이 가산 위쪽으로 터져나와 폭포가 되어 흘러내리는데 두 단으로 연못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샘물이 담장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물이 땅 아래 대통에서 나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맑은 물이 가산 꼭대기에서 막 솟아 흘러나오는 걸 보면 모두들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서프라이즈 하면서 그 물이 이 가산, 만든 산이잖아. 가산에서 바로 나온 줄 안다. 이럴 정도로 기가 막히고 절묘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로부터 산을 좋아하여 석가산을 만든 사람은 많다. 폭포를 만든 사람도 있었지만 가산 뒤편에 땅을 높이고 가산 앞으로 물이 흐르도록 폭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체로 이렇게 만든다. 그러나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놓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석가산을 만들면 모두 연못물에 둘러싸여 폭포의 맑은 물이 혼탁한 물물과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었다.
여기에 비해 나의 것은 가상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나와 폭포를 이루니 더욱 기가 막히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것은 없었을 것이야. 왜? 이거는 여기 이 혼탁한 문물과 달라지는 문제? 그거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 석가산의 문물은 혼탁해지지가 않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내가 생각해도 죽여줘.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부심이 빵빵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중간 1로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처음, 중간, 끝이라는 3단 구성인데, 이 중간 부분을 1과 2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남산의 별장에 석가산을 만들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비유하고 쉬운 것으로 어려운 것을 시도하는 법. 작은 것이라는 것은 석가산이에요. 큰 것이라는 건 실제 자연. 그렇지, 석가산은 자연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쉽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쉽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석가산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건 뭐겠습니까? 어려운 것은 바로 자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조의 방법을 사용해서 석가산을 만들 때의 심정을 드러내고, 이 연못은 둘레가 겨우 몇 길이고 깊이도 몇 자 되지 않는다. 산은 높이가 5자이고 5자이면 3, 5, 15, 1m 50 정도가 되겠네요. 둘레가 7자예요. 둘레가 7자니까는 3, 7에 21, 2m 10. 한마디로 둘레가 2m 10이니까 나누기 파이하면 대충 나오겠죠? 폭포는 2자 남짓이다. 폭포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2자니까는 한 60cm 정도가 되겠네. 1m가 조금 안 되네요. 나무는 너대치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석가산의 전반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우리가 험준하고 매우 험하고 가파르고 골짜기가 그윽하며 쏟아지는 폭포와 다투어 흐르는 물줄기가 진짜를 방불케 한다. 묘사죠. 몇 길 땅 안에 큰 바다를 갈무리하고 몇 자의 돌에다가 복례산과 방장산을 축소해 넣었으니. 자, 몇 길 땅 안, 요 조그만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몇 자의 돌, 요것도 석가산에 산에 있는 돌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건 아까 좀 전에 봤던 작은 것들에 해당한다면 이 몇 길 땅 안이란 작은 것으로 큰 바다를 만들고, 몇 자의 돌이라고 하는 작은 것으로 복례산과 방장산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즉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비유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되겠습니다. 장건이나 왕유처럼 이 장건과 왕유는, 정건과 왕유는 중국 당나라 때의 화가로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자연을 기가 막히게 그렸대요. 솜씨 좋은 화가들이 정성을 썼고 기교를 다해 그린 그림이라도 여기에 비하면 10,000,000,000 1도 담아내지 못할 것이야. 그만큼 사실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부심이 뿜뿜해. 아,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가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서리법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크게 구별이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 천지도 모두 가짜를 합한 것이고 사람의 육신과 사지도 모두 가짜를 합한 것이니 큰 것과 작은 것, 진짜와 가짜를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요 구절을 이제는 챙기세요. 위에 있는 것보다는 요거를. 그저 내가 좋아하는 바를 취할 뿐이다. 그러니까 진짜면 어떻고 가짜면 어때?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삶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 만물에는 입에는 맞지만은 눈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눈에는 맞지만은 귀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 샘물은 달고 시원하여 우리 집과 이웃에서 아침 저녁 여기에 의지하고 있으니 입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미각적이죠. 이 샘물은 기암괴석과 소나무, 전나무 사이를 흘러 몇 자 높이에서 곧바로 떨어지는데 마치 한 가닥 물줄기가 병풍 같은 푸른 산을 갈라놓은 듯 훤하다. 자, 아침 저녁으로 보아도 지겹지 않으니 눈에 맞는다 하겠다. 이건 시각적이죠. 고요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베개를 높이 베고 그 소리를 듣노라면 마치 공이나 축을 연주하는 맑은 소리처럼 울려 퍼지니 귀에 맞는다 하겠다. 한마디로 담백하고 운치 있는 삶을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작가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석가산의 위용과 아름다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집이 가난하고 벼슬이 초라하여 곱게 단장한 여인네가 눈을 즐겁게 하는 일도 없고 달고 기름진 음식이 입을 즐겁게 하는 일도 없으며 필이나 검은고 깊은 악기가 귀를 즐겁게 하는 일도 없다. 자, 여기서 곱게 단장한 여인네가 눈을 즐겁게 한다는 건 시각적인 만족감, 음식이 입을 즐겁게 한다는 건 미각적인 만족감, 그 다음에 필이나 검은고가 귀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청각적인 만족감을 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좀 전에 봤듯이 요 석가산에서는 시각적인 거, 이 미각적인 거, 시각적인 거, 그 다음에 청각적인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작가의 이런 가난한 처지 속에서도 이 샘물 하나로 세 가지 즐거움, 즉 뭐야? 미각의 즐거움, 시각의 즐거움, 청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니 단박하면서도 운치가 있다. 그러니 내가 석가산을 싫어해? 싫어할 리가 없지요. 세상의 오걸들은 모두 나를 비웃겠지만 쟤는 병이 있어,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나는 즐거워. 어때 내가 즐거운데? 이 즐거움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 라고 해서 어떤 강조가 뭐야? 강조겠죠. sorry. 이렇게 할게요. 글쓴이의 의지와 다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부분이 되죠. 석가산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삶의 즐거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채수의 석가산 폭포기라고 하는 수필 구절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이고요. 교훈적이고 체험적입니다. 그 다음에 석가산 폭포를 예찬하고 있는 예찬적이고요. 석가산을 만들게 된 경위와 석가산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삶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석가산을 만든 경위와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전반부죠. 나 청어자는 산수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산수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입에 침이 줄줄 흐를 정도입니다. 라고 해서 작가가 평소 산수를 좋아하고 감상하기를 즐겨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늙음하게 다리에 힘이 빠져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산수 유람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라고 처지를 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대안을 얘기하죠. 뭐요? 그림이에요. 그림 산수화를 모아서 벽에 걸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하네요 라고 해서 대안으로 삼았으나 부족하다는 어떤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른 대안을 삼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가산을 만들고 물을 못에 떨어지게 하는 폭포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직접 작가가 별장의 마루 앞에 석가산을 만들고 그 앞에 폭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석가산을 만들게 된 과정과 계기와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감각적 심상과 비유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이죠. 자, 일단 비교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간혹 폭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 그러나 내 것이 더 기가 막혀 라고 해서 부심이 뿜뿜 드러나고 있는 거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죠. 어떻게 정건이나 왕유처럼 그림 잘 그린 사람도 내 앞에서는 별거 없어. 또 한 번 뿜뿜이 드러납니다. 즉 작가는 비교의 방법을 두 번 쓰면서 자신이 만든 석가산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이 샘물은 달고 시원하여 우리 집과 이웃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기에 의지하고 있으니 입에 맞는다 하겠다 라고 해서 어떤 미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면, 다음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보아도 지겹지 않으니 눈에 맞는다 하겠다 라고 해서 시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석가산 폭포를 바라보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리를 듣노라면 공이나 축을 연주하는 맑은 소리처럼 울려 퍼지니 귀에 맞는다 하겠다 라고 해서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폭포의 소리를 듣는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유는 방금
공우나 축을 연주하는 맑은 소리처럼 뭐뭐처럼 뭐뭐같이 마치 뭐뭐인 듯하다 라고 하는 비유, 즉 지규를 사용해서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묘사는 석가산에 대한 묘사죠. 그래서 석가산의 어떤 규모와 모습 등을 묘사의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채수의 석가산 폭포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